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은입니다. 공진단의 효능 효과와 부작용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걸쳐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진단이 얼마나 좋은 보약인지 효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소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인정이 잘 되지 않거나 실감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공진단 부작용 경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양 공진단 장복 후에 눈충혈, 열증 과다, 상열감이 극심해진 경우입니다. 87연구소 옆 사무실에 모 협회가 있는데 이곳 회장님이 겪은 사례입니다. 이분은 과거 신장을 이식한 병력이 있는데 연구소 문을 연 직후에 건강 상태를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셔서 잠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에도 얼굴이 전체적으로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더군요. 맥을 잡아보니 모든 맥이 매우 심한 홍맥, 즉 열이 많은 맥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90% 이상 뻔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한약이나 보양식을 복용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요즘 특별히 챙겨 드시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효능이 매우 좋다고 해서 공진단을 드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양적 체질인데 매우 해로운 공진단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절대로 더 이상 복용하지 마시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 혈압 상승으로 중풍이 올지 모르고 이식한 신장마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체질을 고려하면서 과도한 열을 내리기 위해 손가락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눈과 얼굴에 열이 내리면서 눈이 맑아지고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얼마나 열을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맥으로 느껴지는 열감은 50%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해 더 손가락에 침을 놓아드리고 간 해독과 열을 내리는 음식 처방을 해드린 결과 지금은 90%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소로 저를 찾아온 지인들을 보게 되면 엄지를 치켜들며 묵계 스님 진짜 명이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만약 이분이 저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 공진단을 드셨더라면 몸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공진단을 복용하고 3주째부터 부작용이 심해진 사례입니다. 40대 초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잠이 잘 오지 않고 가슴 두근거림이 심하며 호흡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병은 없겠지요. 다만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를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담을 해보니까 몸에 맞지도 않는 공진단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공진단이 얼마나 효능이 좋은 약인데요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더군요. 게다가 공진단을 복용한 후에 몸이 가볍고 따뜻해지는 등의 효과를 경험했으니 제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여성분이 하신 말의 일부분은 맞습니다. 녹용, 공진단, 경옥고, 홍삼 모두 복용 초기에는 대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체질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이들 약물은 전부 양적인 보약인데 기를 돌려 기운이 생기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소화 기능까지 촉진해 줍니다. 그래서 역시 공진단이 좋기는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능을 뿐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이름난 명약이라도 독이 될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결국은 해독하는 간과 노폐물을 처리하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불필요한 열을 증폭시켜 이로 인한 온갖 부작용이 서서히 유발됩니다. 이 여성분이 겪고 있는 수면장애, 어지러움, 두통, 피부 트러블 등은 바로 공진단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이후 공진단을 끊고 체질식을 하면서 저에게 육기와 체질을 고려한 삼침법 처방을 몇 번 받고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진단과 녹용을 먹고 졸도한 프로골프 선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행한 8.7 강의 수강생 분의 아들이 프로골프 선수로 활동 중인데 경기 중에 졸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체 건장한 20대 청년으로 열에 아주 많은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질에 맞지도 않는 양적인 보약인 공진단과 녹용을 먹고 화기가 솟구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공진단을 먹고 초등학교 축구선수 아들이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온 사례입니다. 아들 두드러기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대구 8.7 연구소로 찾아온 경우입니다. 녹용 2번에 걸쳐 복용하고 홍삼도 틈틈이 먹고 여기에 한의원에서 권하는 사양공진단까지 먹고 난 후에 갑자기 심한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왜 그런 것이냐고 상담을 요청해 봤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아들이 양적 체질인데도 여기에 다시 양적인 보양 음식을 추가했으니 몸에서 불이 났던 것입니다. 화기가 피부를 자극하니 당연히 발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붙여 그동안 몸에 맞지 않는 보양 음식 보약 섭취로 혈액 속에 쌓인 독소도 두드러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테고요. 예. 자, 이렇게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각종 매체에서는 공진단을 팔기 위한 광고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체질도 정확히 찾을 줄 모르면서 돈이 되는 공진단을 판매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한의원도 많습니다. 자, 혹여라도 나는 태음인 목양체질, 모금체질이니까 또는 소음인 수양체질, 수음체질이니까 공진단을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상담해 본 사람들의 80에서 90%가 본인의 체질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사상학의 주장과 달리 양적 체질이 절대 다수입니다. 중국인처럼 만만디, 즉 천천히 하고 천천히 그리고 느긋하며 여유 있는 태음인의 다수가 아닙니다. 빨리빨리를 언급할 정도로 양적 성정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우리 쇼다리라고 언급할 만큼 음에 해당하는 하체보다는 양에 해당하는 상체가 더 발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양적인 공진단이 안 맞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공진단은 명약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체질을 무시하고 복용할 수 있는 약제나 처방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먹기 위해 또는 정성을 담아 선물하기 위해서 고가의 공진단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공진단이 효과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린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아무리 효능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명약도 반드시 체질을 확인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모험을 걸지 마십시오. 설마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두고 도박을 하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자, 이상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 용서방송 묻게 이상훈이었습니다.